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찬 이성, 더운 가슴, 아무튼 콜코칭. 우리가 콜코칭을 할 때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클래스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히 아무튼 콜코칭입니다. 우리가 왜 콜코칭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면 오히려 상처받던데 말한다고 바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감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콜코칭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클래스명을 아무튼 콜코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왜 아무튼 콜코칭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콜코칭은 힘들지만 불편해하지만 나도 말하기 어렵지만 리더가 왜 콜코칭을 해야 하는지를 아마 이 클래스를 들으시면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우선 첫 번째, 콜코칭의 개념을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콜코칭이 먼저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이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배경으로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람의 변화를 만들 땐 교육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의 변화를 만드는데 교육이 저도 교육 사업을 20여 년 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의 이슈랑 아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현장의 실제 사례를 그대로 다루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요. 모든 이슈와 사례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개념을 세우고 그 이론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교육 내용은 사실 현재 나의 고민, 현재 센터에서 저성과자, 우수성과자인데 상담 스킬이 저조한 분, 불안전 판매가 많은 분, 이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교육을 듣는다고 뾰족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만으로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되게 미미한 영향밖에 주지 않아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바로 현실적 직무 내용과도 조금 관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고 나서 적용하느냐도 또 개인의 몫이다 보니까 실제 나타나는 업무 성과도 미미합니다. 사실 제일 효과적인 사람의 행동 변화는 직무 부여를 통해서 계속 일하면서 감을 잡고 본인도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과정이 사람 변화를 제일 많이 만들죠. 근데 이제 이것의 단점이 뭐냐? 고객을 실험쥐처럼 여기면서 고객을 연습용으로 우리가 자꾸자꾸 우리의 나쁜 아니면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실력들이 고객한테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교육과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 그래프상으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실제 업무 성과로도 나타나고 현장의 업무하고도 직결되는 바로 코칭과 피드백. 이것을 병행했을 때 이 현장의 직무가 보다 더 빨리빨리 시행착오를 줄이고 레벨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코칭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하나로만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그래프로 코칭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장의 이슈와 얼마나 직결되고 그리고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이 코칭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칭이 그러면 개념이 뭐냐? 코칭에는 유사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간혹 혼동하는 것이 이제 뭐 코칭이 면담인지 카운셀링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앉혀놓고 1대1로 개인 교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컨설팅,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면서 그분이 못했던 일, 바빴던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칭의 개념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코칭하고 유사 개념을 보면 우리는 이 네 가지 개념을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이슈, 요즘 슬럼프,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에 대한 면담 코칭도 필요하고요. 또 라이프, 인생 전반에 대해서 가족과의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삶에 대한 멘토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콜 코칭은 여기에 좀 더 구체적 행동 변화를 트레이닝, 정말 훈련시키고 반복시켜서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이 콜 코칭에 가깝고요. 비슷한 것이 이제 컨설팅이라 그래서 그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 스크립트를 개발해 준다거나 대신 그분의 앞에서 시범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아무튼 콜코칭이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콜코칭은 객관적 피드백을 통해서 행동을 교정하는, 특히 콜 상담의 스킬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동을 교정하는 콜코칭의 정의가 이 나머지 컨설팅, 트레이닝, 멘토링, 면담 코칭과 경계선에 존재하지만 유사한 듯 유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콜코칭에는 크게 보면 콜코칭을 인식하기 전에 코칭의 여러 종류들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콜코칭을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코칭을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사람과 코칭을 하지에 대해서 명확한 코칭의 범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주제에 따라서 코칭의 종류가 나뉘기도 하고요. 채널에 따라서도 코칭의 종류가 나뉘기도 하고 시점에 따라서도 코칭의 종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주제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실적 코칭, 우리가 활동량이라고 하죠. 이 활동량에 대한 코칭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인드 코칭도 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채널에 따라서는 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보지 않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점에 따라서는 코칭, 메인 코칭 이전에 사전에 프리 코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코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팔로우업 하는 코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코칭의 종류에는 이런 여러 가지 범위와 종류들이 있고, 그 중에 오늘 나는 콜 코칭을 전화로 프리 코칭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이 이렇게 그 코칭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내가 초점을 흐리지 않아요. 그냥 한번 얘기나 해보자 이러고 들어갔다가 너무 대화가 길어지기도 하고 또 메인 코칭이 끝났는데 그 뒷단의 코칭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콜 코칭의 개념을 딱 그 규정한다면 상담 품질을 향상하고 상담 스킬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코칭이 아니라 콜 코칭이잖아요. 그래서 상담 품질을 향상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느냐? 고객 상담 콜을 직접 청취하고 그 사람의 강점과 개선점을 분석해서 구체적 행동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면담 코칭은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개선 계획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이라면, 콜 코칭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구체적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고 30분 내외로 행동에 대한 교정 방안을 만들어내는 코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아무튼 콜 코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냉철한 찬 이성과 따뜻한 가슴, 더운 가슴으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풀코칭의 범위와 목적에 맞게 코칭을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코칭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갈게요. 감사합니다.